여기서 1강은 다 나가겠다. 주 선생님이 보시죠. 4도 들어갔어? 네, 3, 4번 하고. 우와, 그럼 금방 했네. 그럼 시험권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닌가? 48개면 충분히 많은데. 자, 시작할게요. 1강의 11번은 우리 지문, 그쵸? 지문은 범죄수사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뭐지? 세상 모든 사람 지문이 전부 다르다는 건데 저도 이거 읽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게 지문이 생기는구나. 시험들 읽으면서 신기하지 않았어? 그랬죠? 볼게요. 설명문이라 사실 말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그냥 바로 갈게요. 핑거프린트 지문이죠. 이거 핵심 소재요. 지문이라고 하는 건요, 발달한다? 초기에 발달하는데 얼마나 초기냐면 바로 프레그넌시니까 임신이죠. 임신 기간이라고 하는 엄청난 초기에 바로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between the 6th and 13th weeks of life예요. 생후 6주에서 13주 요 사이에 6주랑 13주 사이에 the characteristic bumps 그 특징적인 돌기 오글오글한 걸 돌기라고 하죠. 자, 이 글에는 지연아 지문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보라색에 다 표시해놨다. 이 중에 하나는 다른 거야. 네가 한번 맞춰봐. 이건 지칭추로 문제가 나오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특징적인 돌기는 어쨌든 지문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지문이에요. 지문은 are already forming 이미 형성이 되고 있다. 어디에서? 자, 얘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둘 다 발음은 띠털이고 이게 태아의라는 뜻이죠. 태아의라는 뜻이고 태아의 손가락과 손바닥 위에 이미 형성이 되기 시작한답니다. 다음 innumerable 셀 수 없는 즉 수없이 많이라는 뜻이죠. 수없이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would now influence 이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바로 형성에 뭐의 형성인데 그 독특한 패턴 이거 뭐야? 지문. 그런데 뭐를 포함해서 이제 영향력이 나오죠? 첫 번째는 the exact position이야. 정확한 위치에 따라 결정되나 봐요. 뭐의 위치? The fetus in the womb. wom은 엄마 자궁이죠. 그래서 womb to tomb. 라인 짝짝 붙죠?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 tomb 뭐게요? 생긴 게 두 개 비슷하다? wom은 이렇게 생겼지. 엄마 배에 얘는 위로 솟은 거야. 생의 마지막에 가는 곳. 죽었어. 무덤이에요, 무덤. 자궁에서 무덤. 이게 사람의 일생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자궁에서 무덤까지. 자, 아무튼 자궁에 있는 태가 언제냐면 또 at an exact moment야. 특정한 어떤 정확한 순간에 그 자궁에 있었던 그 태아가 그때 정확히 어디 위치에 있었냐에 따라 지문의 모양이 달라지고요. 자, 두 번째 and the exact composition 정확한 그 구성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냐 그리고 density 어떤 밀도를 갖고 있었냐 뭐가 of surrounding 그것을 둘러싼 amniotic 하면은 양수 합쳐서 자궁에 있는 물이죠. 양수가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 걸쭉하거나 이런 밀도 정도가 어땠냐
얘 따라도 결정이 된대요. 추가 설명. 근데 이 양수는요 순환하거든요. 돌아다녀요. 어디를? Round fingers. 태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손을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다니는 거죠. 뭐 할 때? 자, 여기까지 일단 묶어낼 거고 여기 있는 데이는 어디 갔어? 태아 어디 갔어? 자, 피터스 받는 거예요. 피터스밖에 없냐? 그 태아들이 만질 때 뭐를 무엇이든지 복합 관계된 명사 걔네들이 자궁 속에서 만나는 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만나는 만지는 이런 것들에 따라 결정되는 게 바로 지문의 형태라고 해요. 여기 태아 자궁 아니 태아 손가락으로 받으세요. 손가락으로 필기 안 쓰면 수정. 어쩐지 피터슨 단수돼 있는데 손가락이요. 손가락이 만지는이에요. 손가락이 만지는. 다음 the movement of a baby. 아기의 움직임. 뭐 할 때? 그 아기가 이동할 때 shifts around 주변을 어디 안에서? in the womb, inside the womb. 자궁 안에서 태아가 돌아다닐 때 그 태아의 움직임 또 지문에 영향을 미치고 또 the speed and size 속도와 크기. 그런데 어떤 속도로 어떤 사이즈로 이때 이건 뭐뭐로에 해당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 선행사가 뒷문장에 가려면 맨 뒤에 to와 함께 쓰여서 이러이러한 속도로 이러이러한 사이즈로와 함께 의미 해석이 되기 때문에 to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피드와 사이즈로 그나 그녀 아기가 자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태아가 자라는 사이즈나 속도에 따라 또 역시 핑거프린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즉 모든 영향이요.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어디에? 어떻게? 지문 패턴이 형성되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보장한다. 대이하를 보장한다. The truly unique physical feature. 그 진정으로 독특한 고유한 신체적인 특징이 뭐야? 아직 별일 없으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질문. 이 질문을 하고 아직 주어하고 동사 안 나왔지? 계속적으로 관계사. 근데 이 특별한 특징, 지문이 뭐 distinguish 구별해 줄 거야. 누구를? Each of us from anyone else. 우리 각각을 다른 그 누구와도 다 구별시켜 줄 수 있는 이 지문이라는 특징이 뭐 하도록 보장해 줘? is 이제 비실의 주어 나왔죠? 동사 never copied야. 절대 똑같아질 수 없도록 즉 복제될 수 없다는 걸 보장해 주는 겁니다. 확률이 같을 수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자까지 지문을 독특하게 만드는 다양한 영향 요인들 봤습니다. In the entire course of human history, 인간 역사 전 과정을 통틀어서요. There is virtually 실제로 사실상 no chance 확률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어떤 확률 가능성이 없는데
of the same exact fingerprint patterns. 똑같은, 정확히 똑같은 지문 패턴이 하고 지금 이게 지연아 주어가 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이미 주어는 나왔고 여긴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동사를 쓸 수 없고 무조건 앞에 걸 수식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폼이 아니라 포밍이라고 돼 있네. 얘는 동명사야. 현재 분사는 아니에요 사실. 그 앞에 건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이 자리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해석은 주어 동사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지문 패턴이 어떻게 twice, 포밍 twice니까 똑같이 두 번 형성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자, 왜 없다고요? because 왜냐하면 there's no chance. 뭐 똑같은 말을 또 하네. 가능성이 없거든. 뭐의 가능성이요? 자, 또 똑같이 나온다 지원아. chance of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 chance of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 또 나와. 이거 동일한이지? 동일한 세트에 몇이라고 하면 출생이라는 뜻이에요. born이랑 비슷한 거. pre는 이전이죠. 그러니까 출생하기 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그 사건들이 아까 뭐 있었습니까? 요거죠, 이거 전부. 내 요 양수의 음식이 나의 위치, 자세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To the same extent. 똑같은 정도로 발생할 수가 없는 거야. 어디에서?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게다가 at the same time. 똑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 같은 방법, 같은 정도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전부 일어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은 다 다른 거야. 자, 이제 그리고 why 뭐지만 다른 물리적인 특징들은 변하지만 with the age 나이에 따라 바뀌지만 your fingerprint remains the same. 네 지문은 언제나 같을 거야. Right up to the grave. 이 grave 나오는데 툼이랑 같은 거. 무덤까지 똑같이 갈 거야 했어요. 자, 이거 뭐예요? 적어도 이건 지문이 아니야. 그쵸? 왜 지문이 될 수가 없죠? 바로 이 문장이 지문과 대조가 돼 있으니까. 다시 something. 뭔가를 만져보세요. and 그러면 이거 명령 플러스 and예요. 뭐뭐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만져보면 너는 뭐 하게 되는 거냐면 live on it. 그 무언가 위에 남기게 되는 거래. 뭐를요? telling trace니까 흔적인데 telling하면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를 말해주는 거야. 즉 강력한 거야. 강력한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다. 바로 뭐에 대한? 너의 독특함에 대한 흔적. 이것도 뭐야? 지문. 그치. 여기까지 지문이었어. 나오면 쉽겠지만 어때? 괜찮지? 지칭 나오기 괜찮아 보이지 않아? 좋아. 다음 갈게요. 자, 다음은 통근 중에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 업무에 대한 심리적인 준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은 공감 못하는 사람 그렇긴 하지만 공감을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봐. 학원 지연이가 학원 오는 버스나 학교 가는 버스에서 만약에 막
단어를 꺼내서 막 외운다던가 또는 막 문제집을 꺼내서 막 풀어.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하는 건가? 설마 미쳤다고 그냥 버스에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과제지 과제. 지금 못해서 보통 이제 급히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러면 너한테 어쨌든 그렇게 학원 버스 학교 버스에서 꺼내서 책을 공부한다라는 건 학원이나 학교를 가기 전에 먼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과정인 거야. 그게 너한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 행위 자체가? 그래? 역시 선생님만 믿으셨구나. 나는 그렇게 안 느껴져서. 그래서 내용이 쉬우니까 바로 원문으로 가볼게요. 1강보다 훨씬 내용이 쉬워요. 1강 앞에 거보다는. 자, 2019년에 연구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수행했대요. 한 설문조사를 5,000명의 승객을 대상으로 했다. 근데 뭐하냐? 커뮤트 하면 통근하다라는 뜻이죠. 출퇴근하는 거. 통근하는 ing 어디서 어디로? 미들랜드에서 런던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설문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응답자 중에 53%입니다. 과반수가 거의 넘었죠. 과반수죠. 과반수가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출근길에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와이파이를 연결해서요. 우리나라한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외국에서는 와이파이가 아직도 흔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저 캐쳐본 하면 뭐뭐를 따라잡다잖아요. 제가 좀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뭐를요? 일을요. 그러니까 뭐야? 일을 따라잡는다라고 말하는 건 따라서 결국 뭘 하고 있다는 소리?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출퇴근 시간의 과반수가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미리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대요. 자, 이런 이메일, 와이파이를 켜서 업무를 주고받는 그 이메일이라는 수단은요, is the thin end of the wedge. wedge는 우리 그 정이라고 해서 돌 같은 거 깰 때 쓰는 뾰족한 거 있죠? 그 쐐기 또는 말뚝에 쓰는 뾰족한 아무튼 목 같은 거예요. 이것의 날카로운 끝이라고 되어 있어. 이게 뭔 의미냐면 얼음 위에다가 쐐기를 놓고 탕탕 몇 번 치면 어떻게 될까? 얼음이 쫙쫙 갈라지겠지. 즉, 이 끝에서 무언가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 그 전환점, 그 중요한 그 지점을 쐐기점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쐐기점이라고. 이메일은 이 사람들의 이 출근해서 하는 업무 활동이라는 엄청난 많은 사건들을 시작하게 되는 그 시발점, 중요한 그 첫 시작점이 된대요. 그게 바로 출퇴근길에 사용하는 와이파이 이메일이에요. 이메일은요, 가능하게 줘요. 누군가가 테스트, 근데 클릭식에 있는 거 아니야? 클릭식에 있는 거 같은데. 잠깐만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쌤, 지금 그 클린실에 계시죠? 클린실에 있어? 저 오늘 일 안 해요. 누구지 오늘? 모르겠어요. 알았어, 미안. 네. 이래인가?
쌤, 아 죄송해요. 그 부탁 좀 드리려고 지금 영국여고 수업 중인데 그 아영이가 안 왔어요. 근데 혹시 또 그 클리닉실에 혹시 있나 싶어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 클리닉실 선생님들 전화를 안 받아서 감사합니다. 네, 영국여고 3학년. 네. 할게요. 자, 여기 출근길에 이메일을 쓰면 누군가가 뭘 하게 해주면 첫 번째 to start engage. engage with하는 뭐뭐에 종사하다, 뭐뭐에 뭐 관여하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일, 그리고 회사에 있는 직장 상사, 그들의 동료와 서로 관계, 관여하게 만들어줘요. 뭐 하기 전에 before they even physically set foot in an office. 그들이 심지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발을 들여놓기 전에 회사에 그렇죠?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이 되는 거죠.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직장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메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부정적으로 봤냐면 실제로 이제 주말 보내고 월요일 출근길에 출근하기도 전에 벌써 막 직장 상사한테 연락해서 막 이러는 거 엄청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출근을 하고 하지 정말 굳이 막 출근 전에 저걸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부정적이라고 본 거야. 자, 분사구문이네요. 그리고 뭐 한다? 준비시켜 준대요. 누구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얘를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기대명사를 꼭 써야 됩니다. 출근하는 사람이 이메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맞지? 어떻게 해요? 심리적으로요. 아, 내가 아직 물리적으로 그 공간에 회사에 가 있진 않지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마음의 준비. 뭐를 위한? For the role. 네. 선생님, 아영이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디 갔니? 심리적으로 역할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 They need to play. 그게 실제로 회사에서 맞는 역할을 말하는 거죠. 회사에서 역할을 위한 심리적인 준비 자세.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게 출근 후 이메일. 자, 이런 논문이 있나 봐요. 이런 논문에서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발견했대요. 데비아를. 큰일 났다. 올려야겠다. 너무 기네. 뭘 발견했냐면 데비아를 발견했는데 출퇴근하는 것은 커뮤팅, 통근, 출퇴근하는 것은 제공을 해준대요. 기회를. 그런데 어떤 기회인데 컨덕트 수행할 기회. 뭘 수행해? 나의 회사 출근해서 하게 될 일과 관련되는 앞으로의 일, 그 전망이라고 하죠. 이런 전망을 미리 수행해 볼 기회, 그리고 어떤 경계에 대한 관리 전략. 뭔 말이야? 몰라도 돼.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말들이에요. 이 말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일과 관련된 걸 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석은 있지만 전혀 이해할 필요 없어요. 뭔 전략인지. 자, 이래놓고 콤마 즉 하고 뒷부분이 훨씬 중요해요. 이게 다 뭐래? 즉, 프로세스 하나의 과정이야. 뭐 하는 과정이냐면 이거야 이거. 이게 중요하지. 어웨이드가 뭐야? 미리죠. 미리 계획하는 과정이라는 거. 오케이, 이건 인정. 그리고 이 미리 계획하는 것이 결국 도움을 준단다. 누가 뭐 하도록 모형식 나와요. 바쁜 부모님이자 또 회사 임원이죠. 집에서 엄마 아빠지만 출근하면 바쁜 임원들, 이 사람들, 이 목적어 뭐 하도록 이 자리가 목적어 보호 자리. 우리 헬프는 목적어 보호 자리에 원형이나 투부정사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get도 되고 to get도 되겠지.
get the most out of 하면 뭐뭇을 최대한 활용하다는 뜻이죠. 뭐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들의 하루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짧은 출근 시간에 멍 때리면 사실 낭비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마저 알차게 쓰면 뭐 좋겠죠. 그리고 뭐하게 만든다. 이 자리가 목적이 뭐 두 번째가 되겠지? 이렇게 느끼게 만든대. 뭐를요? 이렇게 출근길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니까 만족스럽구만. 만족을 느끼게 만들어준대요. 여기 ing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PP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거니까 ing 쓰면 안 됩니다. 이걸 어설프게 출근길에 계획을 미리 하는 거니까 미리 하면 만족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목적의 보호 자리는 목적어와의 관계로 따지는 거니까. 뭔지 알지? 천재네. 왜 뭐 할 때 someone 누군가가 apply makeup, 메이크업은 화장이잖아. apply는 바르다, 적용하다야. 그럼 합쳐서 화장하는 거야. 나중에 지효이 뭐 출근할 때 하겠지? 쟤 지금 화장이 안 해? 해본 적 있어? 오늘 오늘 했어? 아니 지금은 안 했어요. 지금 안 했어? 바쁜 이른 아침 출근하는 기차에서 누군가가 막 화장을 분주하게 하고 있어. 아니면 걔네 뭐 자동차에서 신호 걸리면 막 하고 있어. 자, 그렇다라는 건 이렇게 누군가가 출근길에 화장을 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리터럴리 말 그대로 푸팅하고 있다는 거래. put on이 뭐야? put on 하면 역시 입다나 바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뭐를 칠하고 바르고 있는 거래? 그들의 게임 페이스? 게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기를 얘기하는 거야. 경기에 들어갈 얼굴. 경기에 임하는 나의 얼굴을 덧바르고 있는 거라고. 즉 출근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원래 문제가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으로 알맞은 거라고 찾는 거였는데 그게 아까 제목에 나왔던 뭐예요? 업무에 대한 심리적인 준비를 하는 것 있잖아요. 원래 출제됐던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마지막 체킹 이메일. 그래서 이렇게 출근길에 이메일을 확인하는군요. 컴플리먼트 해준대요. 자, 이 컴플리먼트는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생긴 거랑 헷갈리면 안 되지. 지연아, 여기 이 대신에 I로 바뀐 컴플리먼트는 뜻이 뭐더라? 어이구 잘한다. 그치? 이건 칭찬한다고, 얘는 보완하다, 보충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메일 확인은 보완해 준대요. 뭐를? 이런 심리적인 출근에 대한 준비를 보완해 주는 그런 사전 작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콤마 ing 분사 구문 줍니다. 누군가에게 리미널 조를 준대요. 리미널 하면 뭐 밑에 과도기적이라고 나왔는데 과도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니 쌤 아니에요. 네. 과도기는 어떤 변화가 생길 때 그 중간 지점을 얘기하죠. 집에 있었어요? 회사에 있었어요? 나는 여기까지는 뭐였어? 부모님이었어. 근데 이제 부모님 역할은 버리고 회사에 있는 이제 직원의 모습이 돼야 돼. 이 자리, 이 과도기가 되는 거죠. 이 자리를 위한 준비가 바로 이메일이나 화장 같은 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그들이 are actually obligated to respond. obligate는 원래 의무감을 주다 뭐뭐하도록 지시하다예요. 수동태니까 뭐뭐 그냥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지시를 받는 거라서 그들이 실제로 이제 동료나 상사의 말에 응답하기 전에, 즉 실제 근무하기 전에 과도기적인 그 영역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2강 첫 번째는 재활용되는 제품의 순도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 금에서 말할 수 있지. 금이 우리 몇 K 이런 게 있지? 몇 K가 있어? 이거 아는 거. 이렇게 18의 K, 24K 이런 거 들어봤어? 그 이제 순도죠. 100%짜리 금은 금속 장신구는 안 쓴대요. 왜게요? 금 100%는요, 앙 하고 물면 물려. 이 경도가 약해요. 잘 부셔지고 그렇기 때문에 100%짜리 금으로 만드는 것들은 없습니다. 다 섞어서 만들어요. 그게 이제 18K, 24K 이런 건데. 이건 좀 읽어볼까?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우리가 어려운 건 추상적인 것들이 어려운데 이런 건 좀 뻔한 것들이야, 분명히. 이게 원래 빈칸처럼 정답자리였어요. 순도, 뭐에? A recycled product. 어떤 재활용된 제품이 얼마나 순수하냐, 순도가 얼마냐라고 하는 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뭐에 있어서? In explaining,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뭐를? 그것들, 그 제품에 대한 수요의 힘, 수요의 정도가 되겠죠. 그냥 수요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요의 정도를 결정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순도가 높으면 와 그거 너무 좋아, 막 필요해. 순도가 낮으면 그거 별로야,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One of the reasons, 이유 중 하나. 근데 뭐에 대한? For the highlights of aluminum recycling. 알루미늄이라는 이 물질을 재활용하는 되게 높은 비율이 있어요. 알루미늄은 재활용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요, 훨씬 낮아요. 뭐를 재활용하는 비율은요? 플라스틱 재활용은 낮아요. 알루미늄 재활용은 엄청 높아요. 그 말인즉슨 수요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로 뭐도 높다는 얘기예요? 순도도 높다는 얘기죠?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알루미늄은 순도가 높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는 데에 대한 수요가 엄청 크고요. 이거 완전 반대가 바로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플라스틱은 하고 나와서 플라스틱은 재활용도 덜 되고요. 수요가 낮아요. 순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까지가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가 is가 나오죠. 자, 이 is는 누구 거예요? 원 거예요. 원 거. 알루미늄은 이렇게 재활용을 많이 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은 훨씬 낮은 이유들 중 하나는 입니다. 바로 differential 하면 different랑 비슷합니다. 다른이에요. 그냥 저마다 다른 어려움이래요. 어려움의 차이가 있다는 거네. 근데 그 어려움으로 high quality product, 고품질의 제품이요, 생산될 수 있어요. 뭐로부터? 버려진 어떤 물질, 쓰레기 같은 거로부터 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요. 그럼 다시 읽어볼게. 알루미늄 가지고 고품질 제품 만드는 거 쉬워, 어려워? 그렇지. 이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높은 거지. 반면에 플라스틱은 고층 제품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집에서 혹시 분리배출할 때 도와드려 본 적 있어? 우리 플라스틱 버릴 때 반드시 뭐 하라고 그래? 맞아, 안에 씻기도 해야 되고 또 겉에 맞아, 다 떼야 되겠지. 스틱을 다 떼야 돼. 왜? 조금이라도 나면 재활용이 안 돼요. 그만큼 플라스틱은 너무 귀찮아, 난이도가 어려워요. 다 떼서 버리는 혹시? 다 떼서 다 씻어서 버려?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죠?
자, 다음 문장도 계속 대조로 가요. where is 때문에 where is는 while과 같죠. 뭐뭐 하는 방면이죠. bundles of the aluminum cans. 알루미늄 깡통 꾸러미는요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유니폼이에요. 형태가 유리니까 같은 거죠. 균일한 동일한 품질을 갖고 있단 말이야. 깡통 100개면 100개 전부 깡통이에요. 알루미늄이에요. 괜찮아요. 다칠. 자, 그런데 알루미늄 이렇게 괜찮은데 플라스틱 폐기물은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매우 저희가 하얀에 붙으면 매우 컨테미네이티드 되는 경향이 있대요. 질이 균일하게 좋은 게 아니라 오염이 되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contaminated. 뭘로 오염되냐면요 non-plastic substance야. 실제로 쓰레기가 아니어도 플라스틱이 아닌 것과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오염이에요. 5월 또는요 with plastic of very different types. 똑같은 플라스틱이라고 해도 페트병 위에 그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이냐 아니면 이런 마우스 같은 딱딱한 플라스틱이냐 이거랑 그 PT병이랑 섞으면 또 재활용 안 되는 거예요. 참 까다롭죠? 그렇게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과 함께 있으면 역시 오염된답니다. 그리고요 플라스틱 제조 과정은 가지고 있는데요. 리틀이에요. 리틀은 거의 없는이죠. 그럼 이거 부정문이야. 거의 없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뭐에 대한 뭐가 없냐면 impurity는 맨 앞에 쓴 purity의 반대예요. 이 불순함, 순도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불순한 거에 대해서 용인이 돼야 안 돼, 지금. 안 돼, 그치? 인정이 안 돼. 좀만 다른 거 섞여도 끝나는 거야. 오염돼버려. 이 톨런스라고 하는 용인이라고 하잖아요. 용인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임에 대한 얘기죠. 플라스틱은 불순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거의 못 받아들여. 이렇게 가는 겁니다. remaining contaminant. 자, 만약에 남아있는 remain은 자동사라서 남겨진이라고 해석이 될지언정 remain 드라고를 못 씁니다. 얘는 자동사라 PP 불가. 남아있는 오염물질 contaminants 오염물질 어디에 있는 거? 알루미늄 같은 metals 금속에는요 불순물이 좀 있을지언정 그런 거 can frequently 빈번하게 자주 뭐 될 수 있냐면 다 뭐 될 수 있대? 제거될 수 있대. 맞아. 제거될 수 있대요. 뭘로 제거하냐면 by high temperature combustion. combustion은 연소죠. 고온의 연소 작업을 통해서 싹 다 태워버리면 돼. 하지만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는 고온으로 확 하잖아? 그럼 파괴되죠.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는 불순물과 함께 다 사라져. 자, 이제 마지막 이유인가 봐요. 마지막으로 쓰레기 that contains hazardous는 위험한이죠. dangerous랑 같은 거. 위험한 물질을 포함하는 쓰레기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머큐리는 수은이죠. 수은 많이 먹으면 그 뭐예요? 마비 이런 거죠. 이건 납이죠. 납도 마찬가지고. 수은이나 납 같은 위험한 물질을 포함하는 폐기물은요. raises 올린다. 뭐를? 추가적인 복잡성을 올린다. 즉 제기한다. 일으킨다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플라스틱이 문제인가? The rapidly growing stream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경향
뭐에 대한 전자 폐기물 이 웨이스트라고 하는 거 뭐 있냐면 반도체 같은 거, 뭐 USB 같은 거 이런 거 다 전자 폐기물이거든요. 그런 것들 엄청 증가하는 추세 맞잖아요. 그럼 이런 추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보스 A and B니까 A랑 B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자제품 폐기물 속에는 우리 몸에 위험한 물질도 분명히 들어있고요. 반도체는 전부 납땜이라는 걸 하잖아요. 납땜이라고 뭔지 알아? 몰라? 그 반도체가 뭔지 본 적 있어? 그 녹색 판? 전자기기 이 속에 들어있는데 잠깐 보여줄까? 우리 지난테 오늘 반도체 구경시켜줘야겠다. 반도체 나비, 반도체 나비. 없는데? 이쪽이다. 보여준다고 해서 이거 보여줄 거야. 보여주기에 나를 보내. 드라이버가 없으면 못하는데 있어 걔가. 됐다. 보면 자 이게 반도체 판이야. 보통 녹색인데 얘는 똥색이네. 여기 보면 뒤를 뒤집어 볼게요. 은색들이 되게 많지 막 따다다. 이게 다 납이야. 고정시키는 걸 이 납을 가지고 땜질을 한다고 해서 납땜이라고 하거든. 이게 다 납이야. 이거 먹으면 어떤데? 죽어. 그 원래 있던 그 우리 대평 방 아니고 아닌데 누구 있었지 않아? 그 옆에 쌤이랑 청소할 때 있었던 친구가 그 약간 맹한 아이잖아. 아, 윤이요. 아 윤이 네. 윤이 박윤이 맞지? 네. 응. 윤이 어떻게 아니? 그놈을 학교에서 봐? 네, 오늘도 아 봤어요. 봤어? 네. 윤이랑 친해? 네. 잘 지내? 다행이야. 걔는 그 오빠가 선생님이 졸업시킨 아이였던 걔는 내가 가르치진 않았고 저기 때 가르치다가 이제 선생님이 그 아영 선생님인가 그분으로 바뀌어가지고 얘가 막 진도 빨리 안 나간다고 혼자 꽁싱꽁싱 대다가 나가게 있는데 그 여자. 걔 이름 뭐였더라? 영인이 동생인데. 정이? 오 맞아. 야 똑똑하다. 걔는 같은 건 아니지. 친구라면 몰라. 몰라도 돼. 자, 그래서 이런 폐기물이 많아지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속에는 아까 말했던 그 위험한 폐기물도 들어있고요. 게다가 뭐도 있냐면 되게 소중한 가치 있는 광물도 들어있거든요, 이 속에. 이거 여기서 거의 절대 다수는 다 빼서 재활용도 할 수 있어요, 그대로. 석영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아주 복잡한 딜레마를 만들어낸대요. 딜레마가 뭐예요? 선택 갈등이죠. 가치로 인한 선택 갈등이야. 위험한 거를 그냥 버릴 거냐, 소중한 걸 뭐 챙길 거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Markets for Discarded Electronics, 이 버려진 전자제품들이 유통되는 어떤 시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막 산업화되고 있는 국가들이면 보통 이제 개도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도국들은요, 전자제품 그냥 다 버리겠죠. 그냥 태워서 버리고 하겠죠. 태워버리면 전부 이제 토양 오염되는 건데, 그렇게 그냥 버리지 않고 이 버려진 제품들을 뭐 이런 거 중고라든지 재활용이든지 그런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어떨까요? 아직은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면 적절한 시행 방식, 인포스먼트라고 하면 뭔가를 시행하는 걸 얘기하죠. 시행이고,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 방식 정도가 될 건데, 적절한 시행 방식이 부족할 겁니다. 뭐 하기 위한? to ensure, 보장하기 위한 무엇을? 적절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말이에요. 뭐요? 그 위험한 구성 요소를 적절하게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시행 방법이 아직 잘 갖춰져 있지 않을 거다까지였습니다. 자, 그 설명문이었죠. 플라스틱. 좀 이따가 할게요. 자, 이번 글은 중동 지역에서 왜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는지 알아볼게요. 바로 이것 때문이래요. 그래서 빈칸 정답인 문제였고요. 급격한 지리적 확장. 땅이 넓어졌구나. 갑작스럽게 땅덩이가 커진 거. 그게 바로 뭐였다? One of the factors, 요인 중 하나였다. 어떤 요인? That undermined, 약화시킨, 그쵸? 민주주의를 중동 지역에서, 중동 지역 민주주의의 약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땅덩이가 급격하게 커져서래. 자, early democracy, 초기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언제요? 이슬람화 되기 전에 아라비아에서 초기의 민주주의는요, 뭐처럼? 많은 다른 인간 사회들에서처럼 였대요. 소규모였대요. 그리고 페이스 페이스, 직접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방식이었던 거야. 그런 일이었대요. 초기의 민주주의는 소규모고 면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규모였다. 즉, 민주주의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엘더스 하니까 우리 원로들, 보통 원로라고 하죠. 마을에 있는 장로나 원로, 나이 드신 분들, from individual tribal groups, 모두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소규모다 보니까 개별적인 부족 형식이야. 개별적인 부족 집단마다 그 안에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 어르신들이 assemble, 모여, gather이랑 같죠. 모이셔가지고 논의도 하시고, 그리고 reach some sort of the conclusion,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시는 것. 이게 바로 초기 민주주의의 방식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땠다는 거야? 민주주의 방식이 강력했다는 얘기죠. 그 과정은 이라고 했어요. 어떤 거? 소규모 면대면의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죠. 소규모 면대면의 직접적인 참여 방식의 이 민주주의는요. 사실 어땠냐면 인포멀하대요. 되게 격식을 차리지 않는 형태였던 겁니다. 격식이나 공식적이지 않은 그런 형태였고요. 자연스럽게 어르신들 모여보세요. 우리 뭘 나누려고 하는데 막 이런 식이지. 왜 그럼 정확하게 격식이 없었던 거냐면요. The circumstance. 그 당시에 그냥 그런 부족 환경 자체가 allow for informality. 그런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 자체를 허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슬람 정복과 함께 정복했다라는 건 결국 정복이라는 것은 영토가 확장된단 말이잖아요. 영토가 확장되다 보니까 the question is posed. 그 의문이 제기되었다라고 해요. 이게 도치인데 어떤 도치냐면 오브 있죠. 이 자리가 몇 가지. 전부 원래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브는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으로서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요. 근데 이게 여기 다 있으면 어때? 이 문장 뭐가 너무 길어. 그치? 그래서 우리 막 가져도 쓰고 싫어하잖아 미국 사람들 긴 거. 그래서 수식은 다 뒤로 보내고 명사 하나만 남겨둔 거야. 그래서 의문이 제기되었다. 뭐에 대한 건지 볼게요. 어떻게 통치를 할지에 대한 통치 방법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대의 법규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로 해야 되는 거잖아. 영토가 커지다 보니까. 자, 어디서 어디로 갔나 볼게. 영토가 작았을 때는 면대면의 환경이었어. 그냥 다 직접 민주주의였다고. 얼굴 보고 서로 얘기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돼. 땅이 커지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across야. 가로질러 가야 돼. distance of hundreds and even thousand miles야. 수백, 심지어 수천 마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통치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 어떤 학자들은 제안을 했었다? 해왔다? 뭐라고 제안을 해왔냐면 지금 제안하도록 하지 말고 보여줬도록 해서 얘기하겠다. 어떤 학자들은 뭘 보여줬냐면 in this situation 이런 상황 속에서 자 봐봐 여기 지금 그 과정은 뭐였어? 할아버지들이 결정하는 과정이었지. 여기서 나오는 이 환경은 뭐가 되는 거야? 영토가 확장되어서 원거리 통치가 필요한 상황이지, 그치? 자, 이 말을 하는 이유 순서 비율이 괜찮은 문제라 이거야. 순서 비율이나 문장 삽입이 괜찮아 이 글은. 이런 상황에서 what 어떤 것 주어 나왔지 이제 what was needed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바로 였다라는 거야. 뭐였냐면 practice 연습이 아니라 어떤 관습이 필요했대. 어떤 관습인데 eventually 결국에는 adopted 채택이 된 누구에 의해서? by Europeans. 유럽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채택이 되어버린 관행이 있어. 그게 필요했대. 그게 뭐길래? 아직 안 나왔지. 땡땡 집.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민주주의죠. A form of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은 나타낸 표현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신한다는 뜻이 있어. 대의 정치라고 들어봤죠? 우리잖아. 우리 대의민주주의잖아요. 우리가 직접 주권 행사하지 않죠.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표해서 의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의정치라고 하는 형태가 결국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뭔데? 다시 한번 declare for 허용하는 거야. 뭐를? 민주주의적인 통치를 어디에 걸쳐서? 아주 먼 거리에 걸쳐서 민주주의적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바로 대의정치라고 하는 형태, 이게 필요했다라고 일부 학자들은 말을 해왔대, 보여줬대요. 마지막, 자, 역설이 걸려요. 하지만 유럽은 하고 나온다? 앞문장에 유럽 있었잖아. 근데 얘네 앞에 못 붙었을게 할까? 결국이라고 붙었죠. 결국은 끝내잖아. 여기서 나온 대의민주주의 정책을요, 일단 적어도 유럽은 뭐 우여곡절이 있었나. 근데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나왔으니까 바로 아래 문장에 왜 유럽이 어찌어찌하다가 결국 받아들였냐, 시간이 왜 꽤 걸렸냐, 그 얘기가 추가 설명이 나와요. 보면 하지만 유럽 놈들은 took centuries야, 수백 년이 걸렸대. 수백 년. century는 1세기니까 수세기니까 수백 년이죠. 뭐에? trial error, 시행착오라고 하죠. 수백 년의 시행착오가 있었대. 뭐 하는데? to arrive at dissolution, 이런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 지연이가 말해줘. 해결책 뭔데? 유럽도 결국은 하게 된 거. 유럽 땅 엄청 넓잖아. 직접 민주주의 못 하잖아. 그럼 뭐? 그렇지. 이거잖니까. 즉 이건 주민들, 사는 사람들이죠. 이슬람에 사는 사람들은 would have needed to, 필요가 있었을 거래. Figure this out. 이때 이 코세미콜론은요, 즉 하지 않고요. 반면에 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유럽인들이 오래 걸렸다를 말하고 있고 뒤에 우리 이슬람 애들은 급해가지고 얼마 안 걸렸다 대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이슬람에 사는 애들은요, 이걸 빨리 알아냈어야 했대요. 디스가 가리키는 것도 역시 대민주주의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알아내야 했대. What is the matter of this case? 수십 년이죠. 수십 년 안에 이걸 빨리 급했어. 알아냈어야 했었대요. 자,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 것 중에 내용 자체가 막 엄청 난해해서 이해 안 가는 거 있죠? 전 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야. 자, 다음은 신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것과 인지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되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아니다. 이건 했을 수도 있으니까 못 물어보나? 자, 뽀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그릴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거 하면 안 되잖아. 자, 뽀뽀를 안 해본 사람한테, 뽀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보라면 그냥 인터넷 보고 그러면 설명할 수 있죠. 그럼 뽀뽀하면 어떤 느낌인지 말하라 그러면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못할 것 같잖아요, 왠지? 막연하죠. 방식은 누구나 알아요. 눈에 보이는 이런 행동이니까 입을 뭐 갖다 대고 하면 됩니다. 근데 무슨 느낌이냐고 물으면 그건 여기로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냥 보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거, 인지적인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자, 이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누군가는요 can fully understand 일단 완벽하게 이해 가능함 싹가능 이해 싹가능 뭐가 물리적인 과정, 신체적인 과정은 이건 설명 잘할 수 있대. 뭐와 같은 거냐면 자 우리 거미가 어떻게 거미줄을 쳐요? 거미가 거미줄 치는 그 활동 이거 막 이렇게 똥구멍에서 실이 나와가지고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어. 뭐 하지 않고도요. Without being a spider. 직접 거미가 되지 않고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거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즉 뭐 하지 않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 나와요. 여기까지 한 번 나오고 and so 이렇게 두 번 나와. 첫 번째 뭐 하지 않고 without ourselves thing. 아까 우리 전치사 뒤에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동명사 이런 얘기 했었지. 여기 또 나오네. Without ourselves 우리 자신이 being 뭐뭐이지 않고도 어디에 있는 position 어떤 위치에 있지 않고도 뭐 할 위치인데 to engage in this process 이 거미줄 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도 거미줄을 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건 거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안 해도 그래서 뭐 하지 않고도 without knowing 알지 않아도 뭐를 what it feels like 어떨지 무엇처럼 느껴질지 이건 가주어 이쪽이 진짜 주어 perform the activity 그 거미줄 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어떤 기분이 들지 이런 거 몰라도 거미줄 치는 방식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섭 하지만 우리는 cannot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뭐를? 물리적인 거 말고 인지는 머릿속으로 하는 거죠. 인지 과정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컬러 비전 색각이라고 하죠. 색깔을 바라보는 거 색각이라든지 또는 symbol interpretation 상징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또는 감정이나 분노 같은 것들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인지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뭐 하지 않으면요 without experiencing this sort of things야 그런 종류의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혹시 나락 잃은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모르죠 우리는. 그치 우리 선조들은 알지만 우리도 막 막연하게 화가 났겠지라고 하지만 이건 직접 안 겪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자 다음은 그 수거 관용어구가 나오는데 이거 어떤 부분이냐면 It is one thing to 이 자리가 이제 A가 되는 거예요. A 그리고 and it is another to bring 이 자리가 B가 돼요. It is wanting to A wanting to 부정사 and it is another to 부정사 직역을 하면 이거 다 가주어거든요. 이거 가주어예요. 다 가주어고 이 자리가 이제 제 진주어가 되는 거죠. 진주어고 진주어인데 그러면 이거 하는 것은 한 가지이고 이거 하는 것은 또 다른 한 가지래. 즉 원하다니까 같지는 않다는 거야. 그래서 쉽게 해석하면 A와 B는 별개이다라고 해석하는 구문이에요. It is wanting to A, another to B. 근데 실제 교재에서는요, it is가 앞에 한번 나와서 생략이 돼 있고요. 쌤은 적어줬어요. 숨은 거를. 교재는 안 적혀 있어. 자, 그럼 이제 구조 봤으니까 해석해 볼게요. 얘랑 얘는 별개다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뭐는요? To explain, 설명하는 거.
뭐를? 간접 의문이죠. How 어떻게 operations 어떤 활동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활동이 originates 비롯되는지 어떤 식으로 시작되는지 생기는지 originate 하면 시작되다 기원하다라는 뜻이죠. 이걸 설명하는 건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랑 두 번째 아는 것 뭘 알아요? 그것들을 그 일을 수행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래서 what like 하면 어떨지 이 인식을 말하는 거야. 이게 how랑 같은 거거든요. what like는 how랑 같아요. 그걸 하는 게 어떤지를 설명하는 거.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설명할 줄 아는 것과 그 느낌을 아는 것은 별개다. 자,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예시니까 안 적혀 있지만 프리즘프리 붙어 있다고 봐야겠죠. 자, 예를 들어 피지올로지는 사이콜로지는 아니에요. 이건 심리가 아니라 생리입니다. 생리나 생리 현상, 우리 몸에 일어나는 호르몬이나 온갖 종류의 신진대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뭐에 가까운 거냐면 물리에 가까운 겁니다. 아까 말했던 피지컬에 가까운 거야. 심리가 아니라요. inebriation은 여기 밑에 술 취한 상태라고 나왔죠.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 이건요 학습될 수 있어요. 이해될 수 있어요. 누구나요. 누구나 다 학습할 수 있어요. 하지만 only the person 오직 어떤 사람만이 who drinks 직접 먹어본 사람,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can comprehend. comprehend 역시 이해한다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술 취한 상태를요. in the inner experiential mode of cognitive access. 인지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내 내적인 경험 방식에 의해서만 술을 마심으로써 술 취한 기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맞아요. 또 마셔봤죠? 오, 우리 재영 씨 아직 바른 아이예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가끔 막 한번 맞아봐 이럴 수도 있잖아. 한 번도 없었어 아직은? 그렇구나. 애기구나. 그치? 내년 되면 겁나 마시겠네. 판단 얘기해지고 그 이전에 이제 혈중에 알코올이 도니까 혈액순환이 빨라져서 뭐 보통 더러 이제 얼굴이 빨개진다던가 그쵸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그러면서 이 환각작용이 나타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막 세상 모든 뭐 사람이 잘생겨보고 예뻐 보이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거랑 실제는 내가 먹고 내 피가 빨라져 봐야 느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기분인지는 내가 먹어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런 정신적인 수행, 뭐하는 반영하는 뭐를 어떠한 의미와 목적을 반영하는 정신적인 행위는요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직 뭐를 통해서면요 within the orbit. orbit 하면 궤도라는 뜻도 있고 범위라는 뜻도 있어요. 바로 내가 직접 경험한 그 범위 내에서만 이해할 수 있어. 내가 해봐야 이해가고 해보지 않으면 그 느낌이 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밑에 거는요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아예 안 읽으셔도 돼요. 이건 싹 빼고 보세요.
그래서 talk, 대화, 논의, 뭐에 대한 어떤 의미, 의도, 목적,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 기타 등등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나 논의는요, is bound, 기바운드 to 하면 바운드는 묵다의 PP 형태잖아요. 뭐뭐와 결부란 말 어렵죠. 결부는 연결된다는 뜻이죠. 관련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떼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결부 연결된다는 거니까요. 즉 어디로요? 그걸 수행한 사람의 관점과 결부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안 돼 보면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걸 했는지, 그걸 하는 의도가 뭔지, 의미가 뭔지 이런 거는요. and 그리고 덫을 따라서 어떻다? 다르다. 경멸, 다르다. 뭐랑은 달라요? 그 신경생리학적인 뇌의 과정과는 달라요. 그건 뭔데요? 완전히 접근 가능해. 접근 가능하다고 하는 건 이해가 썩 가능하다는 얘기죠. 뭐에게요? 외부 관찰자. 외부 관찰자는 뭐 하지 않은 사람?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게 뭐였어요? 이게 물리적인 거 얘기하는 거였고 앞에 있는 게 인지적인 거 얘기한 거 맞지? 이쪽이 인지가 되고 이쪽이 물리야. 선생님이 아까 생리는 물리랑 같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인지는 경험과 결부되지만 물리나 생리는 그냥 설명만 들어도 알 수 있다 였습니다. 자, 끝내야겠다. 시간이 예민한데. 조금 얘기하고 시간이 자, 31 4번 4, 8번 10번 8개 16개 24개 24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 4, 24 되는구나. 질문 있어? 없어?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 잠깐 조금 이따 가자. 조금 이따가 저 친구들 대표 내려오면 갈게.